안녕하세요, 라일입니다. 여러분, 올해 마지막 올영 세일 추천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올해 너무너무 잘 쓴 제품들 위주로 가지고 왔는데 꿀템 많이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시작할까요? 필리밀리 포인트 가닥 속눈썹 2호 또렷 데일리입니다. 브랜드도 기억 안 날 정도로 너무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봤는데 가장 쉽고 가장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이 이 필리밀리였습니다. 정말 이 이름대로 또렷한데 데일리로 너무 좋은 속눈썹이에요. 길이도 9mm로 딱 적당히 너무 꾸미티나게 길지는 않지만 속눈썹 연장했을 때 딱 예쁜 길이 있죠. 그런 정도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가 왜 이렇게 손이 자주 갈까? 왜 쉬울까? 왜 편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른 속눈썹들이랑 정말 사소한 차이더라고요. 얘를 속눈썹을 떼어낼 때 어느 부분을 잡고 떼어도 이렇게 손쉽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게 진짜 가닥 속눈썹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끝부분을 살살 잡았는데 끝에 가닥이 막 이렇게 되거나 막 찡겨 있거나 막 그걸 또 이렇게 붙이면 묘하게 느낌이 달라요. 거기만. 그 떼었던 거를 하나 버리기도 아깝고 붙였다가 떼면 또 여기 풀 남고 막 그걸 또 떼고 아이라인 다시 수습하고 그 과정이 저는 너무 싫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써보는 순간 어딜 잡고 떼도 너무 손쉽고 깔끔하고 간편하게 떨어지고요. 대가 정말 얇진 않지만 어느 정도 힘이 있어서 정말 살살 잡고 이렇게 붙여도 잘 붙어요. 그 섬세한 기술로 다루지 않아도 너무너무 쉽고 편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입니다. 그래서 가닥 속눈썹을 처음 사용하시는 그런 초보분들도 한두 번 연습해보면 너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를 아이 리무버로 떼어내고 나서 속눈썹 끈끈이를 떼었을 때도 이 속눈썹 원형이 너무 잘 남아있어요. 그래서 클렌징을 해서 잘 보관해주신다면 최소 한 번 더 재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속눈썹이 튼튼합니다. 그리고 얘를 몇 가닥을 붙이냐도 느낌이 좀 다른데요. 바깥에 있는 요 모들이 겹쳐지게 이렇게 붙인다면 6가닥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요. 같은 속눈썹으로도 살짝 화려하게 연출을 하기가 좋고요. 제가 데일리로 자주 사용을 하는 건 4가닥을 사용을 하는데 요 3가닥은 속눈썹 아래, 끝에 가닥은 속눈썹 위쪽에 붙여주는 방식을 하고 있어요. 또렷 데일리라는 이름이 너무 잘 어울리는 컬링이 됩니다. 저는 이거 진짜 두고두고 재구매할 것 같고 저처럼 가닥 속눈썹 유목민이셨던 분들 진짜 꼭 한 번만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플레인 녹두 모공 클레이 팩 딱 요 멘트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에 드라마틱하진 않다. 그러나 꾸준히 사용을 하다 보면 괜찮아졌네? 싶은 팩입니다. 제가 수부지다 보니까 모공 관리 제품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중에 비플레인 제품을 추천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굳이 요거를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 샤워할 때마다 저는 맨 처음에 세안을 가볍게 하고 얘를 발라둬요. 그러는 동안에 머리도 감고 트리트먼트도 하고 막 바디도 씻고 양치질도 하고 그 시간이 한 최소 10분은 된단 말이죠. 그 시간 동안 얘를 해주고 있는데 확실히 얘를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 하루만 싹 다 뽑혔습니다. 막 그건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정말 어느 순간 블랙헤드가 옅어져 있다 라는 느낌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자극 없이 부드럽게 천천히 관리를 해주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사실 저는 진짜 막 하루 이틀만 관리 안 해도 바로 블랙헤드가 생겨버려서 바쁜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기만 해도 바쁘잖아요. 그런 자잘한 관리들을 안 하고 거울을 보면 자신감이 좀 줄어든단 말이에요. 굳이 얘를 시간을 내서 막 이렇게 막 그 귀찮은 관리 느낌이 아니라서 그냥 씻을 때 잠깐 발라놓고 뭐 딴짓 하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라 그래서 꾸준히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클레이 팩이 또 막 이렇게 겉에 마르면 또 귀찮잖아요. 이게 막 하루 종일 이렇게 문질러야 되고 막 그리고 샤워할 때 사용을 해주면 그 스팀에 모공이나 피지가 잘 불기도 하고 겉표면이 잘 마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닦아내기에도 너무너무 수월하고 얘 자체가 닦아내기 정말 어려운 제품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샤워할 때 사용하면 너무너무 꿀인 제품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써본 피지 연화제들은 피부 자극이 생겼는데요. 근데 이 일소 제품을 사용해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분명 피지를 녹여주는 똑같은 작용을 하는데 물론 그 피지 연화제 특유의 그 뭔가 비린내 같은 그런 은은한 그 냄새가 나기는 하지만 특정 성분의 냄새인 것 같은데 정말 피지 때문에 고생이신 분들이 꼭 써봐야 되는 제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추천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간단한 꿀팁인데 저는 이런 팩이나 이런 걸 사용할 때 너무 여러 가지를 사용해보다 보니까 이거 몇 분이었더라? 자꾸 이거를 까먹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10분에서 15분 해라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걸 사용할 때마다 10분에서 15분 해야지 이렇게 까먹지 않고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처럼 피지 제거를 좀 꾸준히 해줘야 되는 피부 타입이시라면 이 일소 제품 사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아비브 수분초 히알루론 패드 하이드레이팅 터치. 제가 이런저런 패드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이 패드만큼 패드팩 할 때 안 마르는 팩을 못 봤어요. 뭐 안 마르는 패드들 있죠? 있기야 있는데
있는데 그중에서도 얘가 수분을 아주 잘 머금고 있는 패드가 아닌가. 그냥 한 장만으로도 전체적으로 결정돈을 해주고 할 때도 속보습 겉보습을 약간 적당하게 채워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한 번만으로는 당연히 기초가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속건조는 확실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제형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 마스크팩 특유의 그 흥건한 느낌을 느끼고 싶지 않은 날이 있단 말이죠. 그런 날은 패드팩을 해주는 편인데 이걸로 패드팩을 했을 때 패드가 안 말라요. 안 말라요, 수분이 듬뿍 머금고 있어요 하는 패드로 패드팩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그 제형이 이렇게 타고 흘러서 여기에 이렇게 맺혀서 좀 뚝뚝 흐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현상이 없더라고요. 뭔가 얘가 잘 갖고 있으면서 이 부위에 수분을 충전해주기는 너무 좋은. 그리고 패드들이 요새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왔잖아요. 뭐 각질 정도는 물론이고 피지를 조금 줄여주고 뭐 수분을 뭐 어느 정도 채워주고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그 많은 스펙 좋은 패드들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를 골라서 구매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두루두루 사용하시기 좋은 수분 패드예요. 키엘 칼렌듈라 허벌 엑스트랙트 토너. 이 토너는 제가 간간히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딱히 추천을 드렸던 제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정말 베이직한 토너예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 그냥 첫 단계 아니면 그냥 닦아내는 용 그냥 이렇게 쉽게 편하게 사용해보고 있다가 키며들었습니다. 가끔 스킨팩으로 진정용 사용하거나 첫 단계 그냥 메이크업 전에 넣어주거나 그냥 그 정도였는데요. 겹쳐 바르고 난 후부터는 피부가 쫀쫀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앰플이나 세럼으로 정말 얇게 마무리를 해주면 그렇게 화장이 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굳이 계절을 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4계절 내내 무난하게 쭉 사용할 수 있는 진정 수분 토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했지만 강조가 되진 않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흰쌀밥 같은 느낌. 기본 수분 충전 토너를 찾고 계신다면 요거 추천드릴게요. 성분 에디터 그린토마토 포어 블러링 선크림. 요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추천을 드렸던 그런 제품인데 좀 모공이 고민이시고 약간 홍조가 있고 잡티가 어느 정도 있는 분이다. 근데 데일리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그렇게 매일같이 하진 않는 좀 피부 표현을 가볍게 하시는 분들께 너무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제품인데요. 저는 모공과 블랙헤드와 그냥 관리는 하면서 노력은 하되 미워하진 말자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그래도 그런 몰골로 나가기는 싫다 하는 날이 있잖아요. 약간 밀키하게 뽀얘지면서 전체적으로 톤 정리가 되면서 근데 또 그게 뽀얗게 정리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내 피부에서 살짝 저 사람은 화장도 안 한 것 같은데 피부가 좀 괜찮다 이 정도로 보일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잡티도 약간 블라 이렇게 보이는 정도의 그 정도 아주 미세한 커버력을 가졌으면서 내 모공과 피부결을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얘가 어느 정도 촉촉함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초를 굳이 완전 풀로 촉촉하지 않게 한 상태에서 얘로 마무리를 해주면 어느 정도 유수분 밸런스도 잘 맞거든요. 세일할 때 꼭 구매하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에이지 투애니스 선 에센스 팩트 카밍 롱 프로텍션. 토너 크림은 좀 텁텁하고 바른 느낌이 들거든요. 이 정도 어느 정도 화사한 느낌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선크림을 좋아하는데 화사하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톤업을 약간 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얘 또한 모공결이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얘 자체에 촉촉함도 있기 때문에 촉촉함에서 오는 피부가 좋아 보이는 그 표현도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 예쁘게 표현을 해주고 얼굴에 바를 때도 그냥 선크림 펴바르는 것보다 얘가 훨씬 빨라요. 휘뚜루 마뚜루 화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침에 정신없이 바를 때도 진짜 너무 수월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쿠션인데요. 제가 쿠션 리뷰를 정말 여러 가지를 했지만 굳이 리뷰를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를 더 많이 사용을 해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손이 자주 가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이 헤라 블랙 쿠션. 헤라 블랙 쿠션 리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21N 컬러인데 유분 때문에 어두워진 그런 다크닝 말고 바르고 나서 컬러 파우더가 싹 세팅이 되면서 한 톤 딥하게 눌러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21호를 발랐는데 얼굴이 정말 이렇게만 땅콩버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정샘물 제품에서도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들을 한 단계씩 업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17N 컬러 자체는 일단 너무 마음에 들어요. 화사한 21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만족하실 만한 컬러고요. 일단 얘 가장 큰 장점은 발림성이 미쳤다입니다. 바르기 너무 손쉬운데 모공 커버, 결 커버 미쳤고요. 땅이 균일하게 예뻐 보이는 정도로 커버가 되면서 거기서 약간 달걀 껍질광 그 은은한 반광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 딱 세팅이 됩니다. 제가 모공결이 있고 잡티가 좀 있는데 피부가 얇은 편이다 보니까 퍽퍽한 매트를 바르면 확 얼굴이 늙어 보이면서 결이 더 안 예뻐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예쁘게 메워주면서 광까지 적당하게 만들어주니까
어느 세미매트 쿠션을 발라도 커버가 안 됐던 그 결이 얘로 한 번에 싹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속이 되는 동안 유분이 올라와도 유분에 너무 예쁘게 무너지고요. 어쩔 수 없이 헤라다 보니까 정말 가격 생각 안 하고 하나만 뽑아라 하면 1등은 이 쿠션일 거예요. 아무튼 제가 지금 이쪽은 헤라 17N을 발랐고 이쪽은 파넬 19를 발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기본적인 톤이 차이가 별로 안 나 보이잖아요. 이 정도로 사실 얘네 컬러가 똑같진 않아요. 느낌이 조금 다른데 근데도 이 정도로 톤이 좀 비슷하다는 거? 화사한 21호를 좋아하시는 분들까지는 잘 바르실 것 같다. 사실 근데 컬러 선택에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은요. 17N은 정석 19호 느낌이나 화사한 21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맞으실 만한 컬러인데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21N으로 내려가 버리면 갑자기 컬러가 한 22호 막 이 느낌으로 확 눌러지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의 컬러가 조금 애매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살짝 실제 헤라 매장 가셔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테스트를 하고 그 느낌만 보지 마시고요. 테스트하고 뭐 매장을 뭐 한 바퀴 돈다든지 뭐 어디서 좀 쇼핑을 잠깐 하고 와서 자연광이나 좀 형광등 진짜 잘 보이는 형광등 있잖아요. 그런 데서 좀 비교를 하고 구매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근데 제형만으로는 진짜 너무 완벽한 정말 이상적인 세미 매트라서 지금 조금이라도 세일 하실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파넬 시카마노 세라믹 매트 쿠션 19호. 이 파넬 매트 쿠션을 21호를 사용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얼굴만 살짝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9호를 발라봤는데 컬러가 너무 예쁜 거 있죠, 여러분? 제가 파넬 기초 제품도 너무 좋아하지만 이 매트 쿠션이 손이 너무 자주 가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너무 손이 자주 갔던 이유가요. 얇게 발리지만 커버력이 너무 적당해요. 그리고 컬러감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너무 옐베 느낌도 아니고 핑베 느낌도 아니고 딱 정말 그 적정선을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표현해주는 이 컬러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21호도 마찬가지로 컬러감이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속력이 괜찮은데 또 유분이 나올 때도 예쁘게 녹아요. 그리고 발릴 때도 결 커버, 모공 커버, 적당한 커버력까지 너무 삼박자가 잘 들어맞는 그런 제형이라서 손이 진짜 너무 자주 가고, 저는 아무리 기초를 촉촉하게 잘 해도 매트 제품을 바르면 어느 순간 얘가 이렇게 내 수분을 빨아들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두 제품은 건조가 없어요. 이 두 제품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가격대가 좀 많이 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헤라와 파넬이라서 처음에 발릴 때는 어느 정도 촉촉했다가 세미매트하게 세팅이 되고 커버력 적당하고 모공 커버 잘 되고 컬러 예쁘고 지속력 괜찮고 예쁘게 녹고 이런 제품을 선호하신다면 이 두 가지 중에 가격대를 좀 선택해서 구매를 하시면 어떨까. 헤라 21호가 너무 어두웠다. 근데 이런 제형 자체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17호는 너무 밝다 하시는 분들께 제형이 똑같진 않아요. 헤라가 가진 반광 느낌보다는 살짝 더 세미매트한데 이 파넬 21호를 추천드려도 될 것 같아. 똑같은 저렴이는 아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대체할 만하다. 그런 느낌입니다. 클리오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5호 애쉬 브라운. 요새 제 메이크업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녀석인데요. 왜 제가 이렇게 강추를 하냐면요. 깔끔 또렷 이런 컬러의 메이크업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애매하게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새 유행하는 멀멀 아니면 뮤트 이런 느낌의 컬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아이라이너 무조건 당장 구매하시기를 바랄게요. 브라운 컬러 아이라이너 써보신 분들 좀 공감 가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는 게 여기만 뭔가 너무 갈색이라서 좀 튀어 보이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분들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컬러가 그 가려운 부분도 싹싹 긁어주는 컬러입니다. 갈색인데 예쁘게 좀 붉은기, 노란기가 싹 빠진 예쁜 브라운이에요. 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아이라이너가 막 닝닝해 보이거나 막 그런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만 또렷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주기에 너무 적합한 제형이에요. 저는 이런 컬러를 찾기가 힘들어서 섀도우로 맨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섀도우로 하면 정말 자연스럽지만 단점은 지속력이 아이라이너만은 못해요. 꼬리 부분만 섀도우로 이렇게 빼주고는 했는데 이 제품을 만나고 광명 찾았습니다. 저럼 너무 진하거나 너무 갈색 라이너에 좀 마음에 안 들었다, 약간 동동 뜬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강추드립니다. 프레시한 에그라이크 크림 블러쉬 비건 제품인데요. 저번 뷰티컬리에서 1위한 제품들로 메이크업한 영상에서 득템했어요. 지금 1호 퍼지를 발랐고요. 코랄 복숭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나요? 여기다가 립은 11호 파파야 잼 안쪽 위주로 발라줬는데요. 이 조합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저한테 크림 블러셔는 유분감 낭낭한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얘는 같이 증정받은 이 퍼프가 미쳤어요. 퍼프랑 궁합이 대박이라서 얘가 손으로 이렇게 해보면 살짝 멜팅밤처럼 살짝 유분감이 느껴지는
크림 블러셔 느낌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막상 여기다 찍어 바르면 약간 클레이 같은 질감의 그런 블러셔들 있잖아요. 그 느낌처럼 발색이 돼요. 그 질감인 제품들의 특유의 발색이 있거든요. 크게 퍼트려지고. 근데 얘가 그래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처음에 퍼프에 발라서 툭 찍으면 어이구 깜짝 놀랄 정도로 발색이 띡 올라오거든요. 막 탁탁탁탁탁 두드리다 보면 금방 이렇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됩니다. 발림성 자체도 괜찮다. 근데 컬러도 예쁘다. 정말 휘뚜루마뚜루 바르기도 너무 편하고 퍼프로 휘뚜루마뚜루 바르기도 너무 편하고 너무 괜찮은 블러셔였어요. 휘 원미닛 레디 립 세럼. 여러분 이거는 패키지부터 미치지 않았어요? 진짜 휘는 패키지 맛집인 것 같아요. 물론 패키지만큼 내용물도 정말 좋지만 패키지가 진짜 너무 감각 있게 예쁜 것 같아요. 진짜 패키지 디자인 하시는 분. 요 파란 색깔 시리즈 시딩 받을 때 같이 받은 제품인데요. 요 푸딩팟을 발랐는데 흰기가 좀 섞인 컬러를 발랐다 보니까 입술에 각질이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촬영을 다 마치고 요게 있길래 겉 한번 톡톡 얹어나 보자. 진짜 살살살살살 얹었는데 각질이 잠재워져 있는 거예요. 보통 립밤을 얹어도 어느 정도 있다가 불거나 뭐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는 사르르 없어지거나 그게 아니에요. 근데 약간 촉촉 이렇게 만들어주는 느낌? 좀 즉각적으로 각질이 맨들해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립 관리에 약간 소홀하신 분들 이거 진짜 너무 추천드릴게요. 진짜 이렇게 빨리 각질이 잠재워져 보이는 제품 처음 봤어요. 빠른 시간 안에 괜찮은 느낌으로 만들어주기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팁시 플럼플리 립 라이너 2호 더스티 로즈. 여러분 저는 이거 팁시 분들한테 진짜 상 드리고 싶어요. 시상할 수 있는 뭐 그건 아니지만 그냥 상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싶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립라이너 요새 얼마나 많아요. 얘는 얇은 립라이너지만 뒤에 브러쉬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립 브러쉬는 필요로 하지만 여기다 붙일 생각을 아무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더툴랩 218 요 총알 브러쉬를 컨실러 펜슬 하나, 요 총알 브러쉬 하나, 따로 바를 립 하나 이렇게 세 조합을 꼭 챙겨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케이스가 없다 보니까 막 굳이 뭐 어디다가 따로 담기도 뭐하고 막 미용 티슈를 감고 막 이런 식으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꺼내서 막 이렇게 티슈에 닦아서 보관하고 그럼 귀찮음은 감수하면서도 이 브러쉬를 너무 좋아하고 없으면 너무 불편해서 가지고 다녔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고부터 그 번거로움에서 해방됐어. 근데 한 가지 저는 다른 컬러들이 저한테는 립 베이스로 쓰기는 살짝 컬러감이 있는 느낌이거든요. 립 라인을 싹 정리해버릴 수 있는 진짜 립 베이스 약간 두께감이 조금 더 있으면서 뒤에는 총알 브러쉬 그런 제품도 나왔으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신박하고 미친 제품이라서 제가 이걸 안 들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까지 올영 세일 추천템 가지고 와봤고요. 오늘 추천드린 제품들 진짜 제가 찐템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들이라서 진짜 저랑 취향이 좀 비슷하신 분들이거나 피부 타입이 비슷하시다면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실 만한 제품들이니까 지금 할인하실 때 후딱후딱 구매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모두 득템하세요. 안녕.